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댈러스와 또 AD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앤서니 데이비스 참 어떻게 보면 얄궂은 그런 운명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카 돈치치를 트레이너하는 대가로 레이커스가 결국 앤서니 데이비스를 댈러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AD가 대망의 댈러스 데뷔전에서 전반을 완전 지배했었습니다. 그것도 휴스턴 로켓츠라는 굉장히 수비가 좋은 팀을 상대로 전반을 그야말로 씹어먹고 집어삼켰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처럼 후반 들어서 이 내전근 부상,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시절 때부터 그 부위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내전근 부상 때문에 쓰러지면서 벌써 약 한 50일 정도 아웃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던 AD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복귀를 할 수도 있다.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댈러스 데뷔전은 지난 2월 8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복부 부상으로 쓰러졌고 정확한 부위는 내전근이었습니다. 이후에 약 50일 동안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댈러스 데뷔전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휴스턴 로켓츠를 맞아서 31분 동안 26득점, 리바운드 16개, 어시스트 7개, 블락샷 3개, 필드골 18개 던져서 10개 성공, 3점도 심지어 다 집어넣었었는데 진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쓰러졌고 데뷔전이 현재까지는 댈러스에서 뛰었던 유일한 경기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이 앤서니 데이비스를 판타지 선수로 데리고 있으면서 진짜 이제는 이 부상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이 부상 처음에 입었을 때 데이비스나 제이슨 키드 감독도 시리어스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데이투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즌 아웃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판타지 시장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버렸습니다. 다른 부상자들 때문에. 그런데 복귀한다고 하네요. 자, 보도에 따르면 AD는 댈러스의 향후 원정 4연전 도중에 복귀할 예정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고요. 원정 4연전의 시작이 바로 브루클린 네츠전입니다. 이 브루클린 네츠전을 앞둔 시점에서 이 AD의 상태가 아웃에서 다풀로 바뀌었어요. 아웃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못 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나 더 나올 확률이 없음을 뜻하죠. 아웃은. 그런데 다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결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풀에서 캐스터너블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다풀은 기본적으로 아웃보다는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아졌음을 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풀이라 하더라도 50일 만에 첫 격상이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크 스타인이 보도를 했듯이 이 앤서니 데이비스 본인이 굉장히 이번 시즌 내에 복귀하고 싶은 열망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데이비스는 댈러스의 성남 민심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 가면 아직도 파이어 니코,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전통을 잃어버렸다, 야유하고, 그 다음에 또 니코 해리슨을 잘라라, 이런 구호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데이비스가 이런 성남 민심을 또 잘 알고 있고 그런 성남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또 최적의 인물이기도 하고 본인도 보여주고 싶겠죠. 다음 시즌에도 많은 연봉이 보장돼 있긴 합니다만 AD가 나는 건재하다. 우리가 설령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고 나는 원래 이런 경쟁심의 소유자다. 이런 것들을 사실 새로운 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 본인이 너무나 합류를 하고 싶어 하고, 자, 그리고 데이비스가 그 부상을 입고 나서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활을 통해서 더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댈러스의 봄농구를 위한 마지막 퍼즐, 희망 회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무리한 복귀가 돼서 차라리 뛰지 않은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우선 AD의 부상 이후에 댈러스의 성적은 급전직하했습니다. 24경기 6승 18패에 그쳐 있고요. 현재 플레인 토너먼트의 마지막 티켓 10위를 놓고 이 피닉스와 치열한 순위 싸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세크라멘토 킹스도 범위를 넓힌다면 경쟁 상대이긴 한데, 그런데 일정이 터프합니다. 잔여 11경기 가운데 7게임이 원정입니다. 그래서 원정을 살펴보면 이번 원정 연전 브루클린, 뉴욕, 올랜도, 시카고 다 만만치 않죠. 브루클린 빼면. 그리고 나서 LA 클리퍼스와 백투백 2경기가 있는데 클리퍼스도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서 쉬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상대가 멤피스 그리즐리스. 일정이 터프합니다. 자, 그런데 댈러스에게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AD의 가세겠죠. 지금 이 댈러스 매버릭스는 8인 로테이션 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데이비스처럼 뛸 수 있는 선수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AD의 복귀와 함께 이 순위를 뒤집으면서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차라리 이번 시즌 카이리 어빙도 아웃되고 사실상은 가봤자 플레인 토너먼트 한두 경기일 텐데
굳이 무리해서 복귀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재활과 몸 상태 개선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미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욕심으로 귀결될지는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브루클린 네츠전을 앞두고는 다 풀로 바뀌었고 뉴욕 닉스 혹은 올랜도 매직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뉴욕 닉스전에서 퀘스천어블이 뜬다면 복귀할 가능성이 반반일 테고 그리고 올랜도 매직전에 퀘스천어블이 뜬다면 아무래도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이틀의 간격이 있으니까. 혹은 이마저도 아니라면 시카고 불스전도 복귀에 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플레인 토너먼트는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부상 한번 명단을 볼게요. 댈러스가 브루클린 네츠전을 앞두고는 여러 부상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뛸 수 있는 선수는 브랜든 윌리엄스밖에 없어요. 브랜든 윌리엄스는 현재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죠. 약간은 지금 좀 허리 타이트 증세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프로버블 뛸 수 있고요. 지금 이 결장대 현안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케일런 마틴 다시 엉덩이 부상으로 아웃됐고요. 이 선수는 퀸틴 그라임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영입을 했는데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테 엑섬 왼손으로 아예 아웃이고 데니얼 게포드 오른쪽 무릎, 카이리 어빙 왼쪽 무릎 ACL, 데릭 라이블리 2세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맥스 오른쪽 손목, 풀레임은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죠. 그리고 AD가 바로 왼쪽 내전근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8, 9인 로테이션이 고작입니다. 로스터가 너무 얇죠. 제이슨 키드 감독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 11경기가 원정 7게임, 홈 4경기. 일정의 터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약팀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브루클린 네츠와 2게임이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토론토 랩터스 1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5할 승률 이상 혹은 최소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팀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이 댈러스가 피닉스를 제치고 11경기에서 한 7승 4패 정도는 거둬야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죠. 자, 9위인 세크라멘토 승차는 1경기 반입니다. 지금 10경기 남은 상태에서 1경기 반을 뒤집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댈러스의 주요 타깃은 피닉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피닉스도 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피닉스는 최근 들어서 오쇼 이거다로, 라이언 던, 콜린 길라스피 영검들을 대거 내보내면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댈러스는 지금 나와 있는 워싱턴 주니어가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빅맨들은 부족해요. 이런 상황에서 AD가 한 25, 6분만 띄워준다면 대단히 큰 힘이 되겠지만 또 혹여나 오버페이스 또 괜히 무리해서 몸 상태를 그르칠까봐 이게 걱정인 거죠. 대부분 AD의 커리어를 봐온 사람이면 AD의 그런 의지, 경쟁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부상이 많았던 거 인정하지만 나 금세 돌아올 수 있어. 나 정말 돌아와서 뛸 수 있어. 나 뛸 수 있어. 나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선수예요. 그러다가 또 댈러스 데뷔전처럼 똑같은 부위의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또 그동안에 녹슬어 있는 경기 감각, 매치핏과는 별개로 또 페이스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아웃될까봐 댈러스나 혹은 AD 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KBL 현장도 다니고 또 NBA 직관도 많이 가보고 또 친한 프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선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승리밖에 없습니다. 구단의 의중이 어떻든 간에 또 팬심, 팬덤이 어떻든 간에 일단 선수들은 무조건 이기면 분위기 좋아지고요. 지면 분위기 다운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AD는 그래 내가 복귀해봤자 그래 플레인 토너먼트 간다고 치자. 그래서 뭐가 남는데 이런 생각을 1%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뛰고 싶고 내가 팀을 승리로 이끌고 싶고 플레인 토너먼트가 단 한 경기만에 끝날지라도 나는 무조건 뛰어서 내가 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공헌할 거야. 이런 마음이 선수들은 우리 일반 비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데이비스의 이 복귀에 대한 의지를 좀 응원하고 싶어져요. 댈러스의 성적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마음고생도 심했고 또 몸고생도 심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돌아온다면 아주 건강하게 시즌을 완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앤서니 데이비스 어떻게 보면 좀 애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댈러스 성적을 또 살펴봤을 때 그래 AD가 이렇게 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댈러스 팬들에게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뛰려고 하는 선수가 있구나 라는 또 안도감과 함께 또 행복감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뭐 건강하게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AD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조코피 TV도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또 복귀전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 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저희 내일은 밤 11시 30분에 라방을 오랜만에 그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라방 들어와서 제가 재밌는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시죠. 고맙습니다.